이곳은 지금 변산반도에 있는 그 호텔에 와서 이 동영상을 켰습니다. 오늘 이 변산반도 오기 전에 그 모악산, 그 김제와 그 전주 그 전주 완산구 사이에 있는 모악산에 가서 오전에 가볍게 산행을 하고 이곳에 도착을 했는데요. 그 모악산에 간 이유는 그 아시다시피 그 모악산이 굉장히 그 우리나라에서 우리 전통적인 사상과 종교들의 발원지가 되었고, 또 그곳 자체가 갖고 있는 어떤 기운이 대단해서 그 명상의 명소로 지금 세계적으로도 알려져 있어서 오늘 갔더니 오늘도 이게 그 현수막에 이 다른 나라에서 온 그 명상팀을 환영한다는 그런 현수막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오전에 그 모악산 중에서 그 선도의 계곡이라는 곳을 따라서 쭉 올라가면 그 여러 가지 아주 좀 범상치 않은 바위들도 있고 그러한 그 폭포도 있는데, 올라가다 보면은 결국은 이제 천이람까지 올라가게 되죠. 그 전에 그 또 천부경 그 바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부경 바위를 가서 보고 그 거기서 좀 잠깐 생각을 좀 뭐 이것저것 하다가 내려와서 지금 이곳으로 이동을 했는데요. 그래서 사실 거기서 생각난 거를 그 자리에서 바로 영상으로 남길까도 생각을 했는데, 그곳이 많은 분들이 와서 명상도 하시고 또 상당히 그 신령한 기운이 있다고 믿는 분들이 많은 장소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제가 이 카메라를 켜고 제가 뭐 무슨 이런 어떤 영상을, 저의 영상을 찍는다는 것이 조금 저되는 면이 있어서 거기서는 하지 않았고요. 오늘 여기서 이 바다를 보면서 아까 생각했던 걸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크게는 한 두 가지 정도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그 천부경 바위 말씀했지만은 천부경이라는 그 경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하면서 거기서 담고 있는 내용이 평소에 제가 생각하는 이 어떤 우주의 그 생성과 진화되어 나가는 과정에서의 어떤 그 원리하고 어떤 관계성이 있는지 하는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두 번째는 이제 거기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전통적인 종교들이 많이 나왔는데, 뭐 대종교도 있고 증산도 그런 여러 가지 그 보현교도 나중에 나오죠. 그런 사상들이 나오는데, 그런 것들이 우리의 전통 사상, 전통 종교인데 구한말 시대에 많이 출현을 했죠. 그런 것들의 의의랄까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이제 현대 우리 대한민국에서 우리 역사 진행에서 어떻게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인가, 그리고 그런 것들이 우리 대한민국 역사가 진행되어 오는 과정에서 어떤 식으로 대우를 받았고 어떤 식으로 결합이 되어 왔으며 이제 앞으로는 보다 중요하게 어떻게 가져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천부경 얘기를 먼저 좀 말씀드리도록 하죠. 천부경은 이제 대종교에서 지금 일종의 소위 경전으로 삼고 있는 경인데, 아시다시피 그 천부경은 원래 단군, 그 이전에 환인으로부터 내려온 우리 고유의 아주 정말 우리의 시초서부터 전해 내려오는 경이라고 하죠. 그래서 81자로, 한자로 되어 있는데 81자로 되어 있는 경인데 아주 짧은 경입니다만 그 속에는 우주의 생성과
그 다음에 변천의 원리가 담겨져 있고 인간의 그 속에서 인간의 위상 그런 것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아주 심오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경이라고 합니다. 천부경 말 그대로 하늘의 이치에 따르는 그런 경전이라는 얘기죠. 거기서 일단 거기서 보는 우주의 역사관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처음 그 시작이 일시무시일에서 시작해서 일종무종일로 끝나는데 그 일시무시일이라는 것은 처음에 하나가 시작되었는데 그것은 시작이 없는 하나다라는 뜻이죠. 그 해석하시는 분들에 따라서는 그거를 하나가 무에서 하나가 시작되었다라고도 해석하시지만 제가 볼 때는 그 뒤에 나오는 마지막 문장하고 대꾸를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가 시작되었는데 그것은 시작이 없는 하나다. 라는 뜻이 시작이 아닌 시작이란 뜻이고, 그리고 맨 끝에 문장은 이제 일종무종일로 끝이 나는데 그 뜻은 그 하나가 그래서 끝이 나는데 그 끝이 나는 하나는 끝이 나지만 끝이 없는 하나다. 그렇게 끝이 납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구조가 시작과 끝이 있어요. 시작과 끝이 일종으로 되기 때문에 시작과 끝이 있어서 우리가 동양에서 흔히 얘기하는 그 순환적 역사관, 시작도 끝도 없이 계속 같은 것이 반복되어진다는 그런 그 어떤 우주의 역사관과는 조금 다릅니다. 그 점이 하나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그렇지만은 그렇다고 기독교적인, 우리가 흔히 많이 얘기하는 기독교적인 어떤 그런 그 직선적 역사관, 하나가 시작해서 완성돼서 완결되는 그러한 또 그 기독교적 역사관과도 다른 것이 그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하나가 시작되지만 그것은 시작이 없는 하나고, 그래서 굳이 쭉 진전되다가 하나가 결국 끝이 나는데 그 끝은 역시 끝이 없는 하나다. 계속 또 뭔가 반복이 되거나 아니면 어떤 새로운 챕터로 넘어가는 그러니까 처음에 어떤 것이 하나 시작돼서 끝이 나는데 그것이 시작과 끝이 아닌, 그러니까 그 전에도 무엇이 있었고 그 이후에도 또 무엇이 있는, 이 끝난다고 하는 것도 완성이란 개념이라기보다 또 다른 시작이다,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어떤 완성으로 종착점을 갖고 있는 직선적 역사관과는 또 다르죠. 그렇지만 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단순한 반복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하나가 시작돼서 이것이 맨 처음에 시작된 하나가 쭉 2, 3, 4, 5, 6, 7로 계속 이렇게 전개되어져 나가는 과정을 그 중간의 내용에서 기술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그냥 똑같은 것이 계속 반복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나의 챕터가 시작이 돼서 그 챕터의 쭉 진행이 어떻게 보면은 일종의 발전이 이렇게 쭉 이루어져서 완결이 그 챕터의 완결. 거기서는 일단 그 챕터가 완결되지만 그 다음에는 그것이 자체가 완전한 끝이 아닌 새로운 챕터의 시작이다.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동양에서 얘기하는 좀 순환론적인, 같은 것이 계속 반복되는 그런 순환론과도 다르고, 그리고 그 기독교적 역사관에서 얘기하는 직선적 역사관, 완성에서 귀결되는 종착점이 있는 그러한 우주의 역사관과는 또 다른, 시작과 끝은 이때 그것이 계속 어떤 서로 또 새로운 챕터로 넘어가는 그러한 그 시작과 끝, 이런 의미를 갖고 있고, 그래서 또 그 일종무종일이라고 끝맺음을 하기 전에 거의 그 마지막에 해당되는 그 바로 전의 내용은 뭐냐면 인중천지일이죠. 인중천지일. 그것은 사람 속에서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된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어요. 물론 다른 해석도 있습니다. 사람과 그 땅과 하늘이 다 같이 있게 되는,
그런 의미로도 할 수 있지만은 사람 속에서 인중에서 천지가 하나가 된다라는 뜻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처음에 그 하나가 시작된다고 했잖아요. 하나가 시작된 이후에 하늘이 생기고 땅이 생기고 쭉 이렇게 오는 우주가 진행되어 오다가 거기서 이제 인간이 나타나고, 인간에서 나타난 다음에는 인간에서 비로소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된다. 즉 어떻게 보면 아까 얘기한 하나의 챕터가 완성되는 거죠. 사람이라는 존재를 통해서 하나의 결말을 맺게 되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또 이 인간이란 존재에 대해서 굉장히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단군 사상, 그리고 우리의 환인에서부터 내려오는 우리의 전통 사상에서 얘기하는 인내천처럼 결국 사람이 하늘, 사람이 가장 중요하고 곧 하늘이다. 이런 의미도 여기서는 내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 고유의 어떤 철학을 담고 있고, 그리고 또 우주의 어떤 큰 흐름을 생성에서부터 진화되어 나가서 하나의 챕터가 완결될 때까지 그 과정을 아주 큰 스케일로 우주론적으로 펼치고 있는 경이기 때문에 사실 그리고 그것이 불과 81개의 한자어로만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 놀라운 거죠. 제가 갖고 있는 우주관하고 같은 점은 일단 그 챕터로 이어지는, 챕터로 구성된다고 하는 점에서 좀 유사성이 있는데, 또 처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의 우주,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우주가 생겨나고, 그 생겨난 우주가 쭉 발전되어 오다가 어느 순간에선 그 우주가 완성이 되고, 그렇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현재의 우주 이후에 포스트 현재 우주가 또 펼쳐질 가능성, 그럴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현재의 우주라고 하는 것은, 다른 제가 해운대에서 찍은 첫 번째 영상에서 얘기를 한 것처럼, 그 존재자들이 이제 이 우주가 생겨난 다음에 출현해서 진화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씩 이렇게 진행되어 오다가, 그 각각의 존재자들은 자기들이 갖고 있는 감각 기능을 이용해서 자기가 파악하는 우주를 구성하죠. 그 우주를 구성하는데 점점 그것은 인간으로 다가올수록, 현재는 그 과정에서 가장 앞에 나와 있는 존재가 인간이잖아요. 근데 인간으로 다가올수록 우주의 진짜, 지금 있는 이 현 우주의 실상에 가까운, 점점 더 실상에 가까운 것으로 자기의 우주를 구성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인간의 경우, 사피엔스의 경우는 바로 이성이라는 능력을 가지고 직관과 어떤 그런 감각을 뛰어넘는, 보다 그 본질적인 우주의 실상까지도 과학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발견해낼 수 있는 그런 존재로까지 진화를 해왔는데, 그럼으로써 이 사피엔스가 구성한 우주는 과거에 우리보다 선행했던 그런 존재자들이 구성했던 우주보다는 이 우주의 실상, 이 현재의 온 우주, 우리는 그 일부만을 알고 있는 그 현재의 온 우주의 실상에 좀 더 가장 근접한 우주를 구성해 놨다, 사피엔스가. 그런데 이 진화가 계속 이어진다면은 결국은 이 온 우주의, 정말 현재에 있는 이 온 우주의 실상과 완전히 등치될 수 있는, 일치하는 자신의 우주를 구성해낼 수 있는, 인식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가진 존재자까지 출현으로 갈 수가 있을 것이라고, 우리가 이 지금까지 발전해 오는 과정을 놓고 보면 일종의 외사법적인 방법을 통해서 그렇게 상정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거기서 얘기한 천부경에서 얘기한 인중천지일처럼 되는 어떤 존재자 안에서 이 우주의, 하늘과 땅이라는 이 우주의 이 물리적 세계가 하나가 되는, 합치가 되는 그 경지가 온다. 이렇게 본다면 제가 생각하는 어떤 우주관과
상통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그렇게 된 다음에는 그 존재자는 그야말로 거의 지금 우리가 상정하는 일종의 신적인 능력에 근접하기 때문에 그들의 어떤 시기에서는 이 현재 우리가 지금까지 진화되어 온 과정에서 생각하는 이 현재의 우주가 또 다른 차원으로 전환될 수가 있다는 거죠. 즉 뭐냐면 그것에 대한 모든 실상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인식하고 이해하고 아는 존재라 함은 결국은 전지적인 존재인데 전지자인데 그런 전지자라는 것은 거의 전능적인 힘도 갖게 되잖아요. 모든 것을 조종하고 자기 뜻대로 움직일 수 있으려면 그걸 다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선행되는 건데 그 선행되는 완전한 그런 그 인식의 수준에 올라가게 된다면 이제 그걸 마음대로 조종을 할 수가 있는 능력까지도 가질 수 있는 길이 열려서 그런 존재자들이 나타나는 순간에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우주 현재에 우리가 살고 있는 그리고 사피엔스는 일부만 파악하고 있는 그 온우주 그러니까 현재의 온우주라고 표현하면 좋을 것 같아요. 현재의 온우주가 또 다른 국면으로 넘어갈 수가 있다. 그때는 그런 존재자들은 현재의 온우주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이걸 완전히 조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자기 스스로 다른 또 우주들도 창출해내는 그러한 능력까지도 가질 수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하여튼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 온우주의 챕터는 그런 존재자의 출현과 함께 종말을 고하고 또 새로운 포스트 현재의 우주가 현재의 우주에 포스트된 그 이후의 모습의 우주가 그때는 펼쳐질 수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면 그 천부경에서 얘기한 일종무종일 그러니까 현재의 온우주는 끝이 나지만 그것은 끝이 없는 끝이다. 끝이 없는 끝인 거죠. 또 다른 챕터가 펼쳐지게 됩니다. 그렇게 연결해서도 해석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차이점이라고 하면 그 천부경에서는 인내천 그 사상에서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그 완성을 인간에게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중천지일이죠. 그러니까 인간에게서 그 완결, 그 현재의 어떤 이 시작된 이 세계, 이 우주의 완결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저는 그것이 인간 사피엔스에서 완결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사피엔스 이후의 존재, 포스트 사피엔스의 존재에서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인간은 그 도정상에 있는 존재이고 그리로 가는 노정상의 존재인 것은 분명하고 현재 가장 앞서 있는 존재인 것은 분명하지만 사피엔스 단계에서 그것이 완성되고 그러니까 그 온우주 현재의 온우주의 인식에 완전히 일치하는 인식을 갖게 되는 수준까지 발전되는 것이 아니라 그 근접해는 가겠지만 완전하게 넘어가는 것은 다음 단계의 존재자의 시기에 그것은 가능해질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런 차이점도 있지만 천부경을 보면서 어찌 보면 이 시작이 없는 시작, 시작이 아닌 시작, 또 끝이 없는 끝, 끝이 아닌 끝 이렇게 이어지는 그러니까 그렇지만 그것이 어떻게 같은 것이 시작했다가 없어지고 또 시작됐다 없어지고 또 같은 것이 시작됐다 없어지고 이게 아니라 어떤 점점 전개되어져서 나아가는 것들이 어느 단계에 하나의 챕터가 종결이 되고 그 다음 챕터가 또 시작돼서 그건 그 다음 단계를 이어받아서 또 시작된다. 이러한 식의 우주적인 과정을 저는 설명하고 있다고 생각이 저는 해석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도 뭐 상통하는 면이 있고 상당히 설득력 있는 객관적으로 설득력 있는 그런 경이라서 상당히 지금 봐도 의미가 놀라운 경이다 이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그 천부경 얘기를 우선 말씀을 한번 드려봤고, 그 다음 얘기가 뭐냐면, 그, 그 선도의 계곡이 우리나라의 전통 사상과 현재에는 이제 명산 같은 이런 수련의 장소이기도 하지만 그런 전통 사상의 성지가 됐고 발원지로서 큰 그 의미가 있는 곳인데, 그런 전통 그 사상이나 종교에 관한 것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대개 나타나는 것이 19세기 후반이잖아요. 그러니까 후한 말이죠. 그러니까 조선시대 후기, 조선시대 후기에 그런 것들이 주로 나타나는데, 그것은 그 당시 시대 상황, 굉장히 어려웠던 우리 삶, 특히 민초들의 삶을, 그리고 그 조선이라는 나라 자체도 이제는 패망의 길로 접어들고 있었던 그 시기에서 뭔가 새로운 그 희망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그 발언, 염원이 발언돼서 그런 것들이 나타난 것이 아니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수훈의 그 동학서부터 그 이후에 아까 말씀드린 대종교라든지 증산도라든지 또 원불교도 또 거기 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죠. 조금 후대에 나왔지만. 근데 그런 것들의 공통적인 사상은 홍익인간 인내천과 같은 우리 전통 사상,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뿌리가 닿아 있지만, 또 하나 공통적으로 찾아볼 수 있는 사상은 이른바 후천개벽 사상입니다. 후천개벽.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 인류의 그 발전이 그 어떤 선천개벽과 후천개벽 이 두 단계로 이루어지는데, 선천개벽은 이른바 물질 문명의 폭발적인 발전. 그것은 이제 서양에서 이루어졌다고 보는 거죠. 서양에서 이루어진 물질 문명의 폭발적인 그 발전이 있었고, 그 이후에 그렇지만 그것을 이어받아서 이제는 정신적인 혁명이 일어난다. 정신적인 차원의 혁명이 일어난다고 해서 후천개벽, 그것이 이제 그 뒤를 잇는다라고 보고, 그 후천개벽의 바로 발원지는 이 바로 조선, 우리 한국이 그 당시 조선이죠. 조선 땅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것의 어떤 교리와 그것에 따른 어떤 그 사상 체계를 펼쳐나가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러한 사상과 종교들이 우리나라에서 19세기 말에 굉장히 19세기 말에 많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시대적인 소산인 면도 있고, 그리고 그 뿌리는 천부경과 같은 우리의 그 전통적인 사상, 인내천이나 홍익인간, 제세이화와 같은 그러한 전통적인 사상에서 뿌리를 받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아시다시피 그런 것들은 결국은 그 이후에 조선이 일본의 그 식민지가 되고, 그리고 나서 사실은 일제 시대에는 조금씩 그냥 그 민간 차원에서 계속 유지가 되었지만, 결국은 해방이 되고 나서는 그것이 결국은 이제 기독교라든지 이러한 외국에서 들어온 사상들에 의해서, 또 종교들에 의해서 상대적으로 훨씬 더 성장하지 못하고 위세가 축소되는 그런 것들이 오늘의 현실이 됐죠. 그래서 보기에 따라서는 우리나라가 우리 전통의 사상을 계승 발전시키지 못하고 서양의 사상을 받아들여서, 서양의 사상이 우리한테 이식이 되어서 우리가 뿌리를 마치 잃고 서양화되어 버렸다. 이렇게 돼서 많은 현대 사회, 우리 현대 한국에 문제점이 발생했다. 뭐 정치적으로 얘기하자면 정치적인 해석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그러한 그 미국이라든지 이런 서구 문명의 급속도로 빠른 침투로 인해서 우리 대한민국은 어떻게 보면은 자주성이 없이 그런 외세에 어떻게 보면은 일부가 되는 듯한 그런 독립 아닌 독립이 됐다, 해방 아닌 해방이 됐다라고까지 비난하는 그런 해석도 있잖아요. 대한민국의 정체성이란 거는 외국에서,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서구 문명의
어떤 그 아류 비슷하게 내지는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포기하고 그쪽에다가 정말 극단적인 표현을 하자면 줄을 서서 그쪽 그 서구화되려고 막 스스로 자발적인 종속화 비슷한 그러한 과정을 거친 게 대한민국의 역사다라고 아주 비판적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죠. 근데 어쨌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생각이 다른데요. 이제 아까 얘기한 그런 종교들이 나왔던 19세기 말 20세기 초만 해도 우리나라에는 어떤 그런 조선이라는 나라가 너무나 나약해지고 그러니까 조선이 1515년 정도? 예, 제 기억에는 1400년대 후반서부터 1500년도 중반 사이에 이른바 4대 사화라는 게 발생하잖아요. 그 중에서 조광조가 조광조 일파가 다 숙청됐던 것이 이제 기묘사화로 기억하는데 그게 15년경이었던 것 같아요. 그 언저리인데 그 이후로 조선이란 나라에서는 어떻게 보면 개혁이랄까? 어떤 이런 사회적인 근본적인 변화라는 것이 더 이상 시도되기 어려워졌고 계속 어떤 수구적인 그런 그 분위기 속에서 점점 그 이후에 얼마 후에 이제 임진왜란 겪고 그 다음에 그 병자호란 겪으면서 더 나라가 어려워지고 그러면서 점점 그냥 그 발전 없이 정체된 그런 사회로 계속 진행해 오다가 점점 이제 내부적으로 약해지고 그러다가 결국은 그 19세기 말부터 밀어닥친 제국주의의 물결 앞에 손을 들게 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그 과정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 나약해진 조선 그것을 보면서 아 이거 안 되겠다 이래들은 그리고 그 강력한 그 서양의 문명을 보고 더군다나 그것을 빨리 받아들였던 일본의 놀라운 성장 국력의 놀라운 성장 앞에 무력한 우리의 모습을 보고 가지게 되던 열패감 그런 열패감들이 아 우리도 빨리 이른바 문명 개화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그런 생각에는 어쩔 수 없이 그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것들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되고 그것을 부정함으로써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러한 어떤 큰 움직임이 생길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해방이 되고 난 이후에도 우리나라를 다시 어떤 나라로 정초시킬 것인가, 어떤 국채를 가진 나라로 출범을 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에 있어서 그런 전통적인 것보다는 그 빨리 우리도 개화된 문명 훨씬 앞서 나가는 서구 문명에 발맞출 수 있는 나라로 만드는 것이 맞겠다고 생각한 그 세력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세력들이 우리나라를 그야말로 서구식, 특히 미국식의 어떤 정치 경제 체제로 우리나라를 정초시켜서 출범을 시키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과정을 빨리 그러니까 우리가 그 수천 년, 짧게는 수백 년 살아오던 그러한 방식과는 다른 가치와 다른 삶의 양식을 우리한테 접목을 시키려고 하니 정치 체제도 마찬가지고 경제 체제도 마찬가지고 그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야말로 혁명이죠, 혁명. 정말 5천년 역사의 가장 큰 사회적 혁명이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 혁명을 하다 보니까 그 전통적으로 내려왔던 것들에 대해서는 다 부정을 더 강하게 해야 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미개하다, 전근대적이다. 근데 우리는 빨리 이제 20세기 초, 19세기 말에 얘기했던 문명개화에서 이제 20세기 중반 이후, 6.25 이후, 60년대 이렇게 넘어오면서부터는 근대화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논리에 의해서 그런 그 과거의 전통적인 사상이나 우리가 가져왔던 여러 가지 그 생활상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관행들을 다 전근대적이라는 것으로 해서 무시하거나 내지는 심지어는 폄훼하거나 어떤 거는 간소화라는 근대화라는 이름을 간소화시킨 거나 아니면 폐지하거나 이런 일들이 계속 이루어진 근대화라는 이름으로 이루어졌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그
어떤 전통적인 것들이 재해석될 시간도 없이 그냥 일종의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전근대적일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야만적이고 미신에 가깝다. 이렇게 치부되어 버려서 많은 부분이 망실된 것도 사실이에요. 저는 그런 과정이 안타깝지만 그 시대 그 순간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이유들로 인해서 불가피성이 있었다. 빠른 시일 내에 우리가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과거에 대한 아주 극적인 부정을 통해서 극적인 단절을 하지 않고서는 사람들의 어떤 이런 쭉 내려오져 오던 것을 바꿀 수 없다. 이런 것에 의해서 국가라는 힘으로 정부의 힘으로 그런 것들을 강제했던 게 우리 역사였죠. 우리의 근대화라는 것의 역사였죠. 그렇지만은 지금 돌이켜서 보면은 그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것들이 사장되고 망실되고 또 폄훼됐지만 이제 우리가 처해져 있는 오늘날의 이 시점에서 놓고 보면 진짜 그것이 뭐 단순히 불가피했다는 측면을 뛰어넘어서 뭐라 그럴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9세기 말에 우리 새롭게 등장했던 사상에서 거의 공통적으로 주장했던 후천개벽 사상처럼 먼저 선천개혁은 물질혁명이고 그 다음에는 후천개벽은 정신혁명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우리 대한민국의 과정이 진행되어 온 과정이 바로 그것을 실제로 우리가 했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실제로 그 과정을 밟아온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까 얘기한 문명 개화 생각에서부터 나중에 해방된 이후에 여기에다가 서구적인 국채와 가치관과 또 체제,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제도들을 여기다 심고 이식하고 거기에 따라서 빨리 경제를 발전시키고 그랬던 그 과정이 우리 대한민국의 해방 이후, 좀 짧게 보자면 해방 이후 대한민국의 선천개벽의 과정이었다. 즉 물질적인 토대, 그 선천개벽의 뒤를 이을 후천개벽을 위한 물질적인 토대, 물질적인 어떤 폭발적인 업그레이드, 그런 거를 이루어온 그런 과정이 아니었겠나,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은 말 그대로 그렇게 쌓아온 선천개벽적 물질 혁명, 그리고 물적 토대의 놀라운 확충을 기반으로 이제야말로 후천개벽에 꿈을 펼 수 있는 그런 시기에 드디어 들어갔다. 그러니까 19세기 말에 그런 철학이나 종교들은 후천개벽은 대한민국에서 이루어진다고 얘기했지만 그때 그분들의 생각 속에는 이런 우리의 현재 모습을 예견한 면도 있지만 또 한편 보자면 그분들의 생각과 그런 것 속에는 우리나라가 물질혁명, 물질적인 면에서 서양 수준의 나라로 발전되는 것이 전제되어야 된다는 생각까지 있었을지는 의문이라는 거죠. 그런데 현실은 그런 것이 물질적인 면에서 그런 수준으로까지 올라가는 것이 전제되어져야만이 그분들이 얘기했던 후천개벽이 비로소 가능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얘기한 후천개벽을 하기 위해서는 그분들의 어떤 사상이나 전통적인 또 다른 그런 쭉 내려오던 그런 것들, 가치들이 짓밟혀지는 일들이 안타깝지만은 그런 일들이 어떤 오늘날 우리가 이 후천개벽을 진정한 의미에서 생각해보고 현실성 있게 가능성의 어떤 영역으로 받아들이게 될 수 있는데 어떤 밑거름 내지는
어떤 하나의 과정상에 있었던 어떤 그러한 준비 과정이 아니었냐. 근데 그분들 생각 속에는 그분들이 그 철학과 종교로만 했었으면 과연 오늘날 이런 그 물적 토대가 됐을까 하는 건 좀 의문스럽고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해방 이후에 우리가 우리의 국채와 우리의 사회적인 기본적인 문화를 서구적인 것, 특히 미국적인 것에 많은 부분을 유사하게 그런 식으로 그런 것들 이식시키면서 이제 우리 대한민국을 출범시켰는데 그 과정이 결과적으로는 이런 진짜 후천 개벽을 할 수 있는 단계까지 우리가 도달하는 데는 정말 불가피하고 어쩌면 바람직한 그러한 결국 선택이 아니었겠는가 이런 생각까지 든다는 거죠. 만약에 그때 우리가 우리의 국채를 중국도 이제 그 서양 열강에 많이 그 침탈을 받고 그래서 정말 그 자존심 센 중국 민족이 열패감을 느꼈을 텐데 그 속에서 또 일본한테는 완전히 거의 그냥 전쟁에서 밀리고 청일전쟁 그 이후에 그 일본의 그 공격 공세에 맨날 시달리면서 이분들 중국 사람들이 받아들인 거는 마크시스트 레니니스트 이념이잖아요. 그걸로 결국 현대 중국의 모태로 삼았지 않습니까? 그런 마크시스트 레니니스트 이념을 갖고 시작한 중국이 우리도 될 수가 있었을 것이고 근데 우리는 그 이념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어쨌든 결과적으로 그 이념은 이 남한에서는 최소한 남한에서는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죠. 그리고 또는 우리가 아주 전통적인 사상의 어떤 그러한 그런 어떤 이념으로도 출발할 수가 있었을 텐데 그런 사상의 어떻게 보면 봉건적인 그런 가치관을 유지하는 그런 사회적인 측면이 병존하는 사회 실상에서는 그런 것이 병존하는 그런 토양 위에서 어떤 전통적인 사상을 가지고 이념적으로 국채와 사회 문화를 형성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출발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렇게도 출발하지 않았고 그렇게 출발해서 마크시스트 레니니스트의 이념과 그리고 전통적인 약간 말씀드린 그런 거하고 결합시키면 일종의 그렇게 만들어진 그 체제는 만들어진 하나의 체제는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북한 체제와 비슷한 게 됐겠죠. 북한 체제와 비슷한 게 결국 됐었을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그렇지 않고 우리한테는 너무 낯설고 정말 맨날 한복 입던 사람이 갑자기 양복 입는 그런 느낌으로 너무나 어색하게 안 어울리는 것 같았던 서구식, 특히 미국식의 어떤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 경제라는 그런 사회 체제를 우리한테 이식을 시키고 거기에 관련된 이념들을 받아들이고 종교조차도 기독교를 우리나라에서 많이 기독교를 많이 그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가장 큰 종교 거의 그 수준으로까지 빠른 시일 내에 우리나라에 퍼져나갔고 그 과정에서 전통신앙들은 약간 폄훼되고 미신으로 치부되고 이렇게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더 위세를 더 떨치지 못하는 위축되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났죠. 그렇지만은 그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물질적인 토대를 풍부하게 할 수가 있었고 그래서 그것을 바탕으로 이제는 진정한 의미에서 후천 개벽을 정신적인 어떤 문명, 정신 문명의 혁명을 우리 대한민국에서 세계를 향해서 한번 펼쳐볼 수 있는 그런 것을 꿈꿀 수 있는 상황에 오지 않았나.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이것이 과거의 전통을 부정함으로써 출발한 대한민국이 그것에 어떻게 보면 그런 정향 자체가 틀린 것은 아니었고 그것이 또 많은 국민들의 노력으로 물론
그 과정을 드라이브했던 것은 어떻게 보면 참 아이러니컬할까요? 아이러니라고 할까요? 아니면 모순적으로 바로 자유시장 경제와 자유민주주의하고는 성격이 완전히 다른 어떤 개발 독재라는 그러니까 민주주의 아닌 방식으로 정부의 일방적인 계획경제와 어떻게 보면 상당히 권위주의적인 정부. 그러니까 자유시장 경제와 자유민주주의와는 완전히 상반되는 것이 개념이죠. 그런 것들의 어떤 강력한 힘을 이용해서 이 자리까지 이렇게 올라오는 것이 됐다는 건 참 아이러니한 일이지만 또 그런 면에서 보면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들도 자연스럽게 어떤 방향이 설정이 될 텐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2단계까지 올라왔고 그래서 이제는 이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더 높은 말 그대로 갱상 1층로 할 수 있는 그런 단계로 대한민국이 올라왔다. 그것은 참 놀라운 세계사적인 어떻게 보면 정말 괄목상대할 만한 이벤트가 여기서 일어난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전통을 통해서 오늘날 여기에 오는데 이르렀는데 이제는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이 부분을 또 고민 안 할 수가 없는데 너무 또 큰 얘기고 어려운 얘기라서 간략히만 제 생각을 한번 말씀드려 보면은 이제는 우리가 또 극복해야 될 도전들이 있는 거죠. 2단계에서. 첫 번째는 아까 얘기한 2단계까지 끌어오는데 어떻게 보면 상당히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그런 권위주의적인 정치와 그리고 계획경제적 국가 계획을 중심으로 하는 경제, 국가의 산업 정책에 의존하는 경제를 이제는 바꿔야죠. 지금까지는 그걸 해서 왔지만은 앞으로는 그런 것들을 정치적으로는 우리가 많이 이미 민주화는 이루어냈고요. 경제적으로도 국가가 이제 계획하고 결정하고 또 자원 분배라든지 이러한 중요한 의사결정을 정책적으로 해결하는 그런 단계를 이제 지향하고 그리고 그야말로 이 과정까지 오는 동안 배양된 우리 개개인 민간 영역 사적 자치의 힘을 10분 발휘할 수 있게 이런 경제 구조를 보다 좀 더 자유로운 그렇지만은 엄격한 공정 경쟁의 룰은 지켜지는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많은 부분에서 성공하지 못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의 어떤 성과를 보정해 줄 수 있는 복지 정책을 같이 가져가는 그런 보다 더 성숙되고 자유로운 그러한 경제 시스템으로 바꿔야 된다는 도전이 하나 있을 거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전통을 부정하고 이렇게 우리들의 오늘을 구축해 왔는데 이 과정을 통해서 비록 눈에 보이는 거는 가시적으로 발전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는 자주성도 잃고 우리의 외세에 의존하게 됐고 또 우리가 갖고 있는 전통적인 인내천 사상과 같은 인간 존중의 정신이 파괴되고 물질 문명에 의해서 굉장히 각박한 사회가 되고 우리 한국인 자체 본성에서 원래부터 내려오던 장점들을 잃어버리고 굉장히 각박한 사회가 되고 오히려 더 좋아진 게 없다 꼭까지 생각하다 보면 이 대한민국에 이르렀던 아까 얘기한 그러한 이 정향과 그리고 이 지금까지 나왔던 방향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것까지 비판이 이어지게 돼서 자기 부정, 또 자기 연민, 심지어는 자학 이러한 것으로 빠져드는 그러한 쪽에서 그러한 어떤 평가 그런 것들의 어떤 사회적인 확산 이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실제로 대한민국은 태어나서는 안 될 나라라고 하는 그런 어떤 문구로 태어나서는 안 됐었을 나라라는 그런 문구로 어떻게 보면 대표된다고 할까요? 표상되어지는 그러한 어떤 평가와 시각도 있었고 지금도 있다고 보고요. 근데 그런 것들이 또 도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쭉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까지 쭉 얘기했던 것처럼 대한민국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한 그 과거 전통에 대한 어찌 보면 폄하와 폄훼, 또 파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상당 부분을 잃어버린 것은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많은 부분에 상처가 생겼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피해를 본 사람들도 많고, 그래서 많은 부분에서는 어떻게 보면 밀려나서 고통받았던 사람도 많고,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우리나라의 어떤 그 지금까지의 과정이 정당하지 않았고 공정하지 않았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렇게 처음부터 돼서는 안 됐었을 것이었다는 어떤 체제의 근본적인 부정으로까지 비판이 나올 수가 있지만, 그래도 이제는 우리가 그런 자기 부정과 자기 연민, 자기 학대에 빠질 필요까지는 없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의미의 19세기의 그 우리 전통 철학, 전통 종교가 그 인내천으로부터 내려오는 것 맥을 이어서 생겼던 사람들이, 그분들이 꿈꿨던 그 세계, 후천개벽, 정신 문명의 혁명, 그것이 한국에서, 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 올 수 있는 물적 기반이 만들어졌다는 것,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되지 않겠나. 그런 면에서는 이제 앞으로는 우리가 자기 부정, 자기 연민, 또 자기 학대, 이런 것에서는 그런 함정에 빠져서는 안 될 것이고,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보다 성숙한, 그때 과거에는 그냥 그런 것들이 심지어 미신이라고 해서 그렇게 무시하고 또 이렇게 멀리하고 없애려고 하고 그랬던 것들을 통해서 많은 피해와 우리 거를 많이 잃어버린 부분, 그런 것까지도 다 이제는 우리가 보듬어 가면서 우리의 그 이 과정이, 여기까지 온 과정이 결코 영광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우리 그 과정에서 많은 부분이 희생됐고 많은 피해를 받고 피해를 본 사람들이 있고, 그런 우리 상흔을 고스란히 안고 우리가 오늘의 우리의 모습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영광과 상처를 같이 갖고 있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그걸 통해서 지금 여기까지 올라온 것에 그냥 올라온 것에 대해서 스스로 또 너무나 만족해하고 너무 뭐랄까요, 또 그쪽에 너무 경도되다 보면 흔한 말로 일종의 자뻑 상태에 빠지는 그런 것에서 축배를 될 상황은 아니고, 이제는 우리 안에는 영광도 있지만 많은 상처가 있다는 걸 동시에 보면서 같이 바라보면 볼 수 있는 어떤 성찰과 겸허함, 그리고 절제. 그러니까 성찰, 겸허, 절제, 이것이 바로 성숙의 상징 아니겠어요? 성숙이 됐다는 건 증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성숙된 대한민국으로서 그런 우리 역사의 여러 가지 종합적인 면을 골고루 보면서 이제는 이걸 다 끌어안고, 그리고 지금까지 온 길이, 우리가 걸어왔던 길이 잘못된 길은 아니다. 기본적으로는 옳은 방향이었다. 이 정향 자체는 분명히 옳았다. 그렇지만 그 과정에서 많은 우리는 상처를 안고 있고 상처를 받은 사람들이 많다. 그걸 인식하면서 그것까지 같이 보듬어 가면서 성숙된 성찰과 겸허함, 또 절제의미를 갖춘 그러한 자세를 갖게 됐을 때 우리는 그야말로 후천개벽, 인류의 정신 문화를 혁명시킬 수 있는 그러한 것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준비를 갖추게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참 큰 얘기고 어려운 얘기인데, 천부경에서부터 얘기를 시작해서 천부경이 갖고 있는 어떤 그 내용에 제가 생각하는 어떤 우주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 그리고 또 우주라는 것도 여러 개 챕터가 앞으로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바라본 그런 우주의 그 생성과 전개에 대해서 갖고 있는 생각과 유사점과 차이점도 얘기해보고, 그러다 보니까 또 천부경을 기반으로 한 대종교처럼 19세기 말부터 많이 나타났던 그런 우리나라의 그 당시에 우리의 어려웠던 상황의 소산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래서 후천개벽을 꿈꾸었던 인류 정신혁명,
정신 문명의 혁명을 이 당시로선 조선이죠. 조선에서 이루어내기를 갈망했던 그분들의 그 소망 그런 것에 생각을 미치게 되고 그 미친 생각이 결국 그러면 현재 우리의 모습, 현재 우리 대한민국의 모습에서 어떻게 그걸 바라보고 또 우리 스스로 지금까지 걸어왔던 길을 어떻게 평가해야 되고 또 앞으로는 어떤 생각과 자세가 필요한 것인가라는 얘기까지 쭉 이어지게 됐어요. 그래서 참 많은 얘기를 오랜 시간 한 것 같은데 오늘 하여튼 그만큼 그 오악산에서의 그 느낌이 특별했고 그렇죠. 이제 그 하나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예전에는 무슨 신령한 기운을 받는다, 어떤 장소에 가서 정기를 받는다, 뭐 명상을 했더니 다른 차원의 의식으로 전환되더라 이런 얘기를 하면 사실은 그것이 약간 그 과학적이지 않고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그 우리 20세기의 근대화 이론에서 근대화의 어떤 그런 드라이브 측면에서 보면은 그 관점에서 보면 과학적이지 않고 상당히 무슨 사람을 혹하게 하려고 하는 미신 같은 그런 얘기로 들리기도 하죠. 그런 게 어디 있어 이렇게 과학적으로 증명도 안 되잖아. 이렇게 그렇게 됨으로써 그런 생각들이 완전히 더 주변부로 밀려나고 폄훼되고 그리고 전근대적이고 이런 것으로 어떻게 보면 배척의 대상이 됐지만 지금 보면 과학이 점점점 발전한 현대에서 더 21세기 와서 보면 그런 얘기가 전혀 근거 없는 얘기가 아니라 사실은 상당히 과학적인 얘기더라.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모악산이 있지만 미국에 가면 세도나라는 곳이 있잖아. 아리조나주의 세도나. 거기는 이른바 얘기해서 그 지구에 에너지선이 흐르는 곳이 있는데 그것이 이렇게 여러 개의 에너지선이 그 교차하는 지점. 거기서는 엄청난 지구의 에너지가 소용돌이 쳐 올라온다는 거죠. 그걸 이제 영어로 볼텍스는 원래 뜻은 이제 소용돌이, 와류 이런 뜻인데 아까 얘기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어떤 지구의 에너지가 한 지점에서 소용돌이 치면서 막 다른 어느 지점보다 강렬하게 올라오는 지점이 있다는 건데 그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미국에서는 세도나 같은 곳이 가장 그런 것이 강력한 곳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가서 명상도 하고 실제로 그러고 있잖아요. 그거는 과거에 우리가 얘기했을 때 뭐 여기 오면 신령한 곳이다. 여기에 무슨 이 바위에 손을 대고 있으면 길을 받는다. 했을 때 다 미신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그게 미신이 아닐 수가 있다. 지금은 과학적으로도 그것이 입증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갖춘 어떤 그 선천개벽의 물질혁명을 통해서 과학이 급속도로 발전하고 또 우리가 그 대한민국 그 길에 그 발전하는 과학혁명의 길을 우리가 동승했잖아요. 우리가 올라탔잖아요. 그런 것을 이 세계 인류 문명사 쪽으로 주도하는 세력, 그 세력에 우리가 올라탔잖아요. 해방 이후에. 그렇게 우리가 방향타, 우리 대한민국 호에 정향을 했잖아요. 조타수를 거기다가 맞췄잖아요. 항로를 맞췄는데 그 길로 오다 보니까 우리도 이제 그런 것에서 그 혜택을 통해서 그 단계까지 우리가 올라왔고 또 그런 그 문명, 과학 물질 문명의 우리가 선도주자 중에 하나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는 결국은 앞으로 후천개벽이라는 거는 이게 정신적으로만 19세기의 어떤 그 당시에 분들이 꼭 그랬다는 건 아니지만 그분들이 어쩌면 그냥 정신과 물질은 별개 것이고 물질 문명이 아무리 발전해도 정신 문명은 다른 것이다. 그래서 정신 문명, 우리 물질은 뒤졌지만 정신 문명으로서 우리는 인류를 이끌어 나갈 수 있다. 우리 조선이. 라고 생각하셨지만 그렇게 생각하셨을 것 같지만 실제로 그렇게 보다도 지금 오히려 물질 문명에 우리가 올라타고 그 길을 같이 따라오다 보니까 지금은 이 정신혁명, 후천개벽을 이루어진다면 이것은 물질과 동떨어지거나 과학 물질과 동떨어지는 게 아니라 과학과 같이 가는 과학과 손을 잡고 같이 가는 것이 후천개벽이 결국 되는 겁니다. 정신혁명은 바로 그렇게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뇌과학 같은 것들 엄청난 이런 분야의 진보와 발전이 이루어지게 되면 뇌과학이라는 것이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정신혁명의 과학적인 어떤 많은 해법들을 제시할 수가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제 과학과 정신이 같이 가는
그런 시대에 와서 우리 대한민국이 만약에 그냥 정신만을 추구했다면 그런 추세에 봤을 때 지금의 과학 물질 문명과 같이 동승해서 같이 가는 이 지금 길보다 더 나은, 더 후천 개벽을 할 수 있는 유리한 위치에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다시 결론 부분을 다시 돌아가면 이 우리가 걸어왔던 대한민국에 걸어왔던 길은 이게 옳은 길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옳은 길이었다. 기본적으로. 기본 방향 자체는 분명히 옳은 방향이었다고 보고 결과론적으로 그것이 입증이 되어가고 있고 이제는 그렇지만 거기에서 그 19세기 분들이 얘기했던 정신혁명을 대한민국도 이제는 꿈꾸고 실제로 한번 만들어내는 그런 꿈을 이제 새로 꾸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는 그 우리가 부정했던 전통적인 사상과 어떤 철학 종교들도 이제는 그 우리가 가지게 된 어떤 보다 더 발전된 물질 과학 문명의 어떤 툴로서 그런 도구들로서 그것을 더 한 단계 높게 해석하고 더 고차원적으로 해석해서 이제는 그것과 우리가 갖고 있는 물질 문명을 종합해서 그야말로 완성된 형태로 나아가야 됩니다. 보다 더 완성된 형태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과제다. 이제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과학과 같이 가야 된다. 정신개벽이 과학 문명과 같이 가게 되는 그 정신개벽, 진정한 의미 있는 정신개벽을 우리가 해낼 수 있는데 그 준비가 된 위치까지 우리가 올라왔다. 그래서 이런 것을 가지고 또 보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숙된 그런 자세를 갖고 과거의 상처도 다 기억하고 그런 것들도 보듬으며 가면서 이제는 성숙한 자세로 전통과 또 그 다음에 대한민국 이후에 우리가 쌓아온 이런 성취를 종합하는 그런 길로 접어드는 그 방식을 통해서 19세기 그분들이 아까 오늘 선도의 계곡 모악산에서 그 많은 분들이 과거에 꿈꿔왔던 그런 꿈들이 이제 앞으로 21세기를 더 이제 진행해 가면서 우리가 현실화시킬 수 있지 않겠나 하는 희망을 가져봅니다.